네, 반갑습니다. 노조에서 여성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띄워주시고요. 짧고 굵게 할까요? 길고 얇게 할까요? 짧고 굵게. 몇 분?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30분 미만으로 끝내겠습니다. 제 공약입니다. 그리고 동지들 아시겠지만 사업장에서 반성폭력 교육이라고 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은 다들 하시죠. 다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노조에서도 성평등 교육을 3개월 안에 받는 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지금 동지들한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전달드리고요. 자, 이 한자 뭔지 아시나요? 평등 누가 한번 써주세요. 아, 네. 한자 공부를 좀 하셨군요. 저는 이걸 읽을 줄 몰랐습니다. 평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아니라 성평등 교육입니다.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쉽게 말해서 너 이거 하지 마. 만지지 마. 뭐 하지 마. 성희롱 하지 마.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고요. 성평등 교육은 그걸 좀 한 단계 넘어서 왜 평등해야 하는가. 또 성이, 여성이 남성이 왜 평등해야 하는가를 조금 더 깊게 논의하는 게 성평등 교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평등을 조금 쟁취하기 위해서 금속노조에서 만든 평등 수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평등 수칙 이모저모 1탄인데요. 2탄이 아직 없어요. 오늘 1탄을 한번 해보고 반응을 보고 나서 노조 올라가서 2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반응이 안 좋으면 요거는 이제 폐기될 예정입니다. 네. 자, 평등 얘기하기 전에요. 갑자기 민주노조라는 글자를 제가 봐주었는데 동지들 금속노조는 혹은 경주지부는 동지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회는 민주노조이신가요? 아니라고요? 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방금? 민주노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어용이 아닌 곳을 민주노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회들은 한국노총 소속이었다가 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조, 금속노조로 조직전환을 하기도 하고요. 민주노조면 어떤 게 민주노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유롭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파업을 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이런 거 민주노조인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또 보면 조합원과 잘 소통하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소통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뭐 결과가 다 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이야기하는 서로 소통하는 곳을 민주노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가 되시나요? 네. 하나 더. 사측에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는 아까 자유롭게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측이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따질 줄 알고 투쟁할 줄 알고 파업할 줄 아는 그런 노조가 민주노조가 아닐까? 라는 생각 혹시 다 동의되시나요?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한 번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파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파업은 민주노조일까요? 파업의 요구가 외국인 채용 반대일 때 파업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회거나 노조예요. 근데 그 파업의 요구가 외국인을 채용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요즘 미등록 이주민들을 채용을 많이 하죠. 임금이 더 싸니까. 그래서 땡땡 노조에서는 그걸 이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걸 반대하는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죠. 그 노조는 파업을 하지만 파업의 이유가 조금 다르죠. 파업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민주노조는 아니죠. 세부적으로 봤을 때요. 하나 더. 전조합이 총파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전조합이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고 선언적인 파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좀 민주노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생계를 위해서 혹은 그 파업의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서 선언적인 총파업일 때는 민주노조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물음표가 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지역사회에 개천이 있는데 그걸 다 메꾸고 공장을 세워요. 그럼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근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긴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투쟁. 민주노조일 수 있을까요? 첨예한 문제들이죠. 하나 더. 조합원을 잘 설득했어요. 그래서 임관영 또 임금 팍팍 올랐고 근데 간부들이 몰래 해외 연수 갔어요. 사측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그걸 지회에 조합원들한테 보고하지 않고요. 이거 민주노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노총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사례죠. 마지막으로 사측에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투쟁해요. 막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막 투쟁도 하고 막 멋있는 파업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지회나 혹은 지회 간부들이 노사 모두에게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해요. 제가 읽을 수는 없는 이런 단어들을 한다는 거죠. 요거 민주노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다들 물음표만 제가 드리게 되었네요. 오늘날의 어영노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조의 품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어영노조는 민주노조 운동의 핵심 가치인 민주, 평등, 연대를 실천하지 않는 노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2, 3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사업장 안에 머물러서 자신들의 권리에만 집착하는 노조. 내 권리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권리에만 집착하는 노조. 혹은 사회적인 의제, 무관심하고 연대하고 투쟁하지 않는 노조. 연대하지 않는 노조인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노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본이 만든 질서인 혹은 국가가 만든 질서인 경쟁 그리고 차별에 동조하는 노조를 저는 어영노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영노조에 대한 정의는 동지들마다 조금씩 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어영노조를 이렇게 3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조합은 당연히 권리 집단이죠. 저희가 조합원들이 당연히 임금도 더 많이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평온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도 보전해야 되고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기적인 곳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기적인 것과 우리의 권리를 챙기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 조합원만의 요구와 이해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혹은 어쩌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민주노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하고 연대를 확대하는 것. 당연한 얘기들죠. 제가 오늘 중심으로 삼고 싶은 것은 요거입니다. 성평등 교육이다 보니까요.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좀 주되게 할 겁니다. 민주주의와 평등 세상을 지향하는 게 민주노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 평등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말들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맞긴 하지만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예시로 평등 수칙을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제안드리는 게 오늘의 강의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네. 요즘 극우 세력의 선동도 그렇고 서로를 미워하고 공동체 가치가 굉장히 붉게 되는 그런 사회에서 왜 평등수칙을 만들게 됐냐면요. 금속노조는 우선 우리 내부를 돌아봤습니다. 사무처 동지들 대상이긴 한데요. 조직무원화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부적절한 호칭 반말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고 화풀이 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 뭐 집은 어디냐, 나이는 몇 살이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여기에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결혼했냐, 남자가 성에 안 차냐, 그리고
남자들은 돈 계산을 못하지. 그 남편이 밤에 잘해주냐. 남편 밥은 차려주냐. 그리고 이번 집회는 무게감이 있으니까 남자가 사회를 봐야 한다. 술 먹으면 일을 못한다. 노조활동 못한다. 커피는 여자가 타줘야 맛있다. 우리도 꽃이 생겼다. 여성 동지가 오니까 싹싹하고 상냥해서 전화할 맛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이 금속노조 내부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평등, 연대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 내부에서도 어쩌면 서로를 차별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평등수치인 겁니다. 지회에 붙여놓으신 동지들도 계실 거고 한 번씩 읽어보신 동지들도 계실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읽고 지나가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나 뭐 지회에 계시면 한번 일독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개들만 골라가지고 예시로 몇 개만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죠. 분업, 다름에 대한 존중, 문제 제기를 대한 태도.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사무처 동지들이 그 설문조사 한 거에 다 동의가 되진 않는다고. 동지들 평등수칙 읽어보신 동지들 계신가요? 몇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다 동의되시나요? 완벽하게 나는 다 동의된다. 아무도 없어요? 동의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평등수칙 맨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거죠. 미조직 사업 해야 되고, 조합원들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술을 적당히 마시라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술 마시면서 좀 친해지고 그런 건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냐. 술을 적당히 마시라 그러면 우리 사업은 뭐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었고요. 동의되시죠? 그리고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이 평등수칙에 있습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을 왜 존중해야 되냐. 그거는 개인적인 건데 왜 일터에서 그걸 얘기해야 되냐. 이 일터에서는 일만 하면 된다. 라고 문제제기하신 동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솔직히 장애인이 어떻게 일하냐. 장애인이 일하지 못한 현장은 그러면 우리는 불평등한 거냐. 제조업 현장에서 뭐 나르고 뭐 해야 되고 막 소리도 시끄럽고 위험할 수도 있고 한데 장애인이 어떻게 일할 수 있냐. 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동지도 있었고. 제일 크리티컬하게 여성의 입장에서만 쓰여진 것 같다. 그리고 여성 말고도 나이 혹은 직책, 권력관계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여성만 차별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은 주목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동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은 동의 좀 되시죠? 저는 동의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답을 드릴 수 있으면 저는 여기에 안 있고 하늘에서 이제 신 같은 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평등이란 거를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등 수칙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등 수칙을 만들어서 금속노조에서 막 서울에서 활동하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만 일하고 경주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해도 1도 없고 현장에서 일하는 동지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없는데 갑자기 오늘 교육하러 내려와서 너 그렇게 말하면 징계야. 이렇게 말하려고 평등수칙을 들고 온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평등수칙은요. 저는 가이드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 정도인 거죠. 소통하기 위한 가이드북 같은 거죠. 노동조합의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단결이잖아요. 저는 단결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당연히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결과 소통을 날카롭게 해주는 무기가 토론, 평등수칙 토론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노엽, 저는 아마 저때 살아있지 않았었는데요. 평등사회 앞당기는 전노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평등수칙을 얘기하면 평등이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도 생길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평등이 뭔데? 뭐 사회주의 하자는 거야?
아니면 뭐 사회민주주의 뭐 이런 거 하자는 거야? 우리가 이 사람은 이만큼 받고 이 사람은 이만큼 받는데 일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 거지. 그럼 이게 직무에 따라서 돈 받게 똑같이 받는 게 아니면 불평등한 거야? 이런 얘기들도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저희는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조니까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당당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대의원 대회에서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현장에서 작은 모임에서 지회 단위에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의무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의무교육이다. 그리고 오늘은 성평등 교육이다.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무교육을 동지들이 꼭 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회나 여기 지부에서는 사건이 있었을 때 지회 내에서 한 번도 성폭력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지회가 있나요? 지성이 있나요? 없죠. 왠지 없을 것 같죠. 없을 겁니다. 남성 동지들 간에서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사건 발생하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게 성폭력 사건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부가 아사리판이 됐어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서로 편이 나뉘고 이제는 조심스러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고 너무 피곤해요. 빨리 끝나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그 예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조합원들이 모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성폭력 사건이 혹은 그런 흔히 말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사건이 있던 없던 있을 것이던 없을 것이던 한 번쯤은 그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면 사건을 마주하는 준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등 수칙을 위한 구체적인 토론 방식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답은 못 드리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평등 수칙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업무 분담을 하지 않는다. 반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회에서 함께 결정한 건데 무슨 성차별이나 우리가 성별로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똑같은 동지들이고 똑같이 합의해서 분담한 건데 이건 성차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또 반대에서는 이런 말 할 수 있죠. 모든 구성원이 우리 지회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지회는? 다 똑같이 발언권이 있지 않고 누군가는 조금 너무 내향적이어서 저도 아이거든요. 내향적이어서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운 동지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 지부는 청소는 여자가 하고 남자는 짐 옮기기 같은 거를 해오지 않았었나요? 혹시나? 그런 걸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면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예시로는요. 누군가의 불편함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자라는 제안인 건데 저는 이걸 못해요. 죄송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문제 제기하면 솔직히 기분이 나빠요. 웃으시는 분들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 외부 노조에서 금속노조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틀 동안 휴가를 냈어요. 못 나가겠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왜 그게 기분이 나쁜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가 안전한 곳이고 내가 고백하고 나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라면 안전한 곳에서 평등수칙 한번 얘기해볼 수 있죠. 네. 세 번째입니다. 음주는 강요하지 않으며 뒷전 흥리는 함께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음주 강요는 조금 해야 서로 이제 친해지고 술이 좀 들어가야지 서로 이제 알딸딸 해가지고 속마음도 털어놓고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음주는 좀 필요하지 않냐. 라고 하지만 저만 해도 제가 간이 안 좋아서 술을 못 먹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금 범주지구 여성위원회 동지들이랑 같이
열심히 잘 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언니들이 술 좀 마시라고 하시긴 합니다. 무섭기는 해요. 네. 하지만 경주지부 최근에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지혜별 최강자 대회, 골프 치고 스타크래프트 최강자하고 또 하나 뭐였죠? 당구 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겠죠. 술도 분명히 뭐 중요한 매개이긴 합니다만 저는 최근에 배낚시를 가고 싶더라고요. 배낚시를 간다든지 이런 거 등산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친해질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토론 법칙에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남자라면 울지 말아야지를 들어보지 않으신 남성 동지들이 계신가요? 살면서 어머니나 가족이나 친구나 없죠. 네. 여자면 목소리가 고와야지라는 얘기를 안 들어보신 여성 동지가 있나요? 저는 안 들어보긴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걸걸해서 그런지. 이런 얘기들을 누가 나한테 강요했는가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가, 자본이, 국가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닐까? 라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유해한 남성성이라고 합니다. 혹은 유해한 여성성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나를 남성으로 가두는 것. 내가 울지 않아야 하고 내가 남자니까 가정에서 충실해야 하고 가정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이런 나를 올가매는 거를 유해한 남성성이라고 합니다. 그 3월 8일 토요일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동지들이 항상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성의 날은 언제냐? 있냐? 남성의 날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승인한 건 아닌데요. 11월 13일인가 그래요. 미국의 학자가 제안을 해서 아마 몇몇 개 국가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성에서 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남성은 왜 자살률이 현저히 높은가? 이걸 해결해야 한다. 랑 남자를 남자로서 괴롭게 하는 저런 말들. 소녀는 울지 않는다. 라든지 너가 가장의 책임자다. 라고 하는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남성의 날입니다. 여자도 뭐 마찬가지죠. 여자들이 뭐 다 내숭 떨고 그렇지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자라죠. 다시 민주노조라는 키워드로 돌아오면요. 이런 고민으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조가 혹시, 우리 지회가 혹시 그 사업장에서 강요하고 있는 효율 때문에 기업식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건가? 우리 지회 동지들끼리, 우리 지회 조합원들끼리. 우리가 사측이랑 너네 그러지 마! 라고 싸우지만 혹시 우리는 기업을 닮아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된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실게요. 군대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우리나라는 사실 있기는 하죠. 아직도 이제 전쟁을 끝내지 못한 나라이기도 하고, 모든 남성이면 국가에 이제 공모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정해져 있고. 네.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해병대, 그쵸? 해병대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영국의 잡지인데, 거기에서 몇 년도더라? 2006년도인가에 픽처 오브 더 이어라고 해서 이번 연도에 제일 이제 최고의 그런 사진, 이상한 사진으로 최고봉이 된 거예요. 네. 이상한 사진으로 외국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아이인 거죠. 이거는 아동 폭력인 거죠. 네. 우리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제 2008년입니다. 2008년 7월 4일 대한민국 안산 대구도에서 학생들을 위한 해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 동안 또 심지어 엄마라고 외쳐 무대에 누워서 엄마를 외치는 대한민국 초등학교 학생들 얼마나 이상했으면 이 사진을 제일 탑으로 뽑았을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현실인 거죠. 하지만 노조에서 그걸 접습해야 하는가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군대식으로 복종하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사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라고는 많이 하죠. 평등으로 향하는 길에서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채워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정답을 드리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어디에서든 불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모두가 평등하기 전까지는 그 아무도 다 평등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저는 이걸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인데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그 전국 노동자 대회 서울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이 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조합원이 농인 조합원입니다. 현대모비스에서 일하는 농인 조합원인데 그 동지가 수어로 영상을 하신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함께 보시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경문입니다. 인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대모비스라는 회사이고 자동차 부품 관련 일을 하는 회사이고 제가 맡은 업무는 샤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긴급한 상황에 알람이 오는데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불편함이 있고 두 번째로 근무하다 보면 청인 노동자와 소통에 있어 오해가 생기는 게 불편합니다. 농인으로서 소통에 답답한 점이 있어 통역사 배치를 회사에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 결과 상주하는 통역사가 배치되어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라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어 단어책을 만들어서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위험할 때 농인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휴대용 LED가 필요합니다. 수상하게 되어 얼떨떨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인권부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인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농인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따로따로 일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전국 모비스를 다녀보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인 조합원들을 만나고 열심히 활동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요. 장애인, 여성, 노인 상관없이 취업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농인이기 때문에 듣지 못해서 위험하고 소통이 안 돼서 면접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근무를 직접 해보니 청인과 농인이 근무를 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회사 측에서도 인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장애인이다, 농인이다 이러면서 기회를 주지 않는 인식의 차별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기회가 없고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수자들도 똑같은 취업의 기회를 갖는 사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처음 진행해서 부담이 됐는데 농인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자인 저와 분들도 장애가 있다는 것에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갖지 마시고 그 사람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